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SK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님께서 미국에서 SK 하이닉스가 올해 영업이익이 1,0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해서 대략 한 145조 원 정도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역사상 최대 HBM의 황금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슈가 있죠. 엔비디아는 우리나라 시각으로 해서 26일 오전 7시, 미국 시간으로 25일 날 26년도 4분기, 좀 계산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25년 11월부터 26년 1월 사이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석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25년 4분기에 D램 글로벌 점유율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HBM이 마진이 60%, 일반 메모리는 80%까지 간다는 이 엄청난 그 반도체 소식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실적 발표는 AI 반도체 사이클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 실시간 체온계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4가지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매출 성장이 지속되는가, 블랙웰이 정말 본격적으로 이렇게 출하가 되는데, 블랙웰은 12단 HBM3E가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는 SK 하이닉스의 제품이 상당 부분 들어갑니다. 차세대 이제 베라 루빈 플랫폼이 이제 또 3월 달에 발표가 될 건데, 여기는 또 12단 HBM4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여전히 HBM3E가 주류를 이루면서 서서히 HBM4가 시장에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AI 인프라 투자 둔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관세 정책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현재 시장은 여전히 전년 대비해서 50% 이상 고성장을 기대하는 분위기는 틀림없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지 한번 봐야 되겠죠. HBM 공급 상황도 이제 코멘트가 좀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 HBM4 채택 여부,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공급 이제 부족이 지속되는지 여부, 마이크론 물량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HBM 관련 엔비디아의 한 줄 코멘트가 한국 메모리 주가를 흔들 수가 있습니다. 좋게 갈 수도 있고 조금 나쁘게 갈 수도 있는데 좋게 가는 쪽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마진 구조도 한번 살펴봐야죠. GPU의 이제 ASP라는 거는 평균 판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HBM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 AI 인프라 캐펙스가 지속이 될 건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엔비디아의 가이던스가 강하면 HBM 가격 협상력이 유지가 되고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강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엔비디아의 가이던스가 약하면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이렇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번째로는 AI 인프라 투자 속도, AI 인프라, 그러니까 HBM을 가지고 만든 AI GPU를 가지고 만드는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AI 인프라라고 얘기합니다. SK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이 언급한 AI 5조 달러 인프라 시대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26년 오전 7시 전후에 발표가 될 것인데, 그 발표에서 어떤 말이 젠슨왕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메모리 산업이 굉장히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D램 글로벌 1위를 탈환했습니다. 옴디아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었습니다. 25년 4분기 글로벌 D램 시장 주요 지표 해서 삼성전자는 191억 5,600만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하나로 하면 27조 7천억이죠. 점유율 36.6%로 1등을 올라왔습니다. SK 하이닉스가 171억 2,600만 달러, 약 24조 9천억, 32.9%입니다. 마이크론은 20% 초반인데 금액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아직 수정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1위 탈환 배경을 살펴보면 HBM3E가 이제 판매가 삼성도 확대가 되죠. DDR5, LPDDR5X 고부가 제품이 확대가 되고, HSP 평균 판매 가격이 40%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업계 최대 생산 능력,
삼성은 가장 크게 자랑할 수 있는 게 캐파가 가장 크죠. 그래서 가장 많이 또 이렇게 밀어낼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 삼성은 HBM 뿐만 아니라 범용 D램 가격 상승을 동시에 활용하면서 점유율을 다시 되찾은 겁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삼성전자가 HBM3를 작년 4분기에 납품을 하고 그 다음에 2월 12일 날 HBM4를 납품을 하면서 HBM에서도 이제 기술력으로는 뒤지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의 점유율을 SK 하이닉스한테 덜미를 잡힐 일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최태원 회장이 미국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I가 모든 걸 집어 삼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SK 하이닉스가 올해 1,000억 달러, 그러니까 1,000억 달러라면 지금 환율로 계산한다면 대략 145조 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 영업이익이 47조 1천억이었는데 대비해서 한 3배 정도의 점프를 할 거라는 거죠. 대단한 거죠. 지금 뭐 삼성도 뭐 200억 달러, 20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이룰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AI 수요는 폭증할 것입니다. 최태원 회장이 트랜스퍼시픽 다이alogue 2020 이걸 미국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12월에는 올해 영업이익이 500억 달러 정도로 예상을 했고 1월에는 700억 달러, 지금 새로운 예상치는 1,000억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완전히 그냥 스노우볼, 완전히 그냥 눈덩이처럼 500억 달러에 있다가 700억 달러에 있다가 이제는 1,000억 달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지금 AI 반도체 시장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하지만 동시에 최태원 회장이 1,000억 달러 손실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가격이라든가 마진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1,000억 달러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도 있지만 1,000억 달러 손실이 될 수 있다. 뭐 약간의 엄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손실을 볼 일은 없고 당초에 50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에서 이제 1,000억 달러까지 올라간 거죠.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1,200, 1,500 이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죠. 이게 이제 SK 하이닉스가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영업 실적을 쭉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최태원 회장은 HBM을 괴물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괴물칩이라고 하는데 HBM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HBM4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몬스터칩이라고 했습니다. 괴물칩. 그래서 이 우리 회사에 진짜 큰 돈을 벌어주는 제품이다. 현재 마진은 60%가 넘었다. HBM의 영업이익이 제조업에서 영업이익이 60%가 넘는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16개 D램을 적정한 4세대 HBM을 두고는 가장 진보된 기술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언급한 괴물칩은 16잔으로 D램을 적정한 6세대인 HBM인 HBM4, HBM4는 사실은 지금 12단입니다. 16단은 HBM4E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태원 회장님이 했던 얘기 중에서는 뭐 16단 HBM 괴물칩 이런 거 약간의 이제 의미가 좀 다른데 사실은 지금 HBM4는 12단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올해 또 하반기에는 16단 HBM4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HBM 마진 60%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HBM에는 초고부가 AI 전용 메모리죠. 공급이 부족하죠. 장기 계약을 하고 돈을 먼저 내야지 그냥 그 예약을 받아줄 정도로 그렇게 지금 아주 잘 팔리고 있습니다. 괴물칩 HBM 마진이 60%는 메모리 산업 역사상 최고 수준의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거 없었습니다. 반도체에서는. 그런데 일반 메모리, 범용 메모리죠. 80% 마진 언급을 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범용 D램은 이 원가가 10에서 1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가격이 오르면 원가 비중은 점점 낮아지죠. 그러니까 80% 마진이라는 것은 범용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얻고 있는 그런 수익률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일반 D램은 설비 감가가 끝난 구형 라인입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 시에는 가격이 더 폭등하고 생산비 대비해서 판매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어쩌면 시장 논리상으로 보면 만들기 어렵고 까다로운 HBM을 파느니 범용 D램을 파는 것이 수익률은 더 좋겠지만은 하이테크 산업을 추구하는 SK나 삼성은 HBM을 그냥 이렇게 도외시할 수는 없는 거죠. 최태원 회장은 HBM의 마진이 60%인 수준인 반면에 일반 메모리 칩은 80% 안팎에 이른다. 그래서 일반 칩을 더 판매하는 게 낫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이테크 산업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HBM보다 범용 D램이 수익성이 더 좋을 수가 있고, 이는 HBM 집중 전략이 항상 최적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로는 AI 메모리가 30% 정도 부족하다. 현재는 GPU보다 메모리가 이제 병목 현상이 심각하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AI 인프라가 메모리를 흡수를 해버렸죠. 주문 대비 공급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캐파를 늘릴 수 있느냐?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즉 이제 반도체 생태계의 중심은 GPU에서 메모리로 이동 중이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또 에너지 문제도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한 곳에는 약 500억 달러가 들어가는데 원전 한 기와 맞먹는 전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AI 인프라 5조 달러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반도체 이슈가 아니라 전력이라든가 자본이라든가 국가 전략으로 이슈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삐끗해서 넘어지면 이 인공지능 시장에서 그냥 아웃되는 거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AI 사이클이 지속되는지 여부가 가늠좌가 될 것이고 HBM이 언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삼성과 SK가 잘하고 있는 HBM이 계속 시장을 끌고 갈지 엔비디아 26년 아침 우리 코스피 시장이 열리기 전에 발표가 될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D램 1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HBM4 범용 가격 상승이 동시에 폭발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HBM 마진이 60%.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000억 달러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고 공급 부족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독 달팽이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단순한 메모리 호황이 아니라 AI가 만든 구조적 산업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구조적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래서 지금은 GPU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메모리가 협상력을 가진 시대를 맞이했고 그리고 전력이 새로운 변목 현상이 될 거고 전력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엔비디아의 한 문장 이 AI 그 다음에 HBM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 한 문장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시총을 움직일 겁니다. 지금도 어마하게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26일 아침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서 AI 반도체에 대한 언급 한마디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주가를 또 얼마나 올릴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고독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